이 시간은 정동수의 이단 결의는 무효인가?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정동수의 비성경적인 신학 사상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합동총회, 110회 총회의 이단 결의에 관해서 그것이 무효인가? 이런 걸 살펴보도록. 정동수는 이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에서 보면은 정족수 미달에 따른 결의 무효 소송 소명서, 그래서 사건 번호 2025 카합 130을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회의 직전에 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잠시 정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강행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 총회장이 정족수 미달을 인식하고도 개회를 선언한 것은 헌법과 회의 규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법리적 근거가 뭐냐? 대법원 2000다 287 2879 판결,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원 지방법원 2024 가합 21990 이렇게 결정을 인용. 여기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 했느냐? 의사 정족수를 결한 회의의 결의는 무효이고 그 하자는 절대적이다. 서울중앙지법도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동수의 주장을 보면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동수의 오류는 무엇일까요? 이 기사 이제 내용인데, 정동수의 오류는 무엇인가 하면, 대회는 전 총회장이 선언한다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대회는 전 총회장 김종혁 목사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신임 총회장은 그러면은 누구냐? 장봉생 목사님이 정회와 속회를 진행하고 나중에 폐회를 하는 거죠. 전 총회장 김종혁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대회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임 총회장이 당선이 될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개회 선언하고 임원 선거하는 것, 신구 임원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반드시 총회뿐만이 아니라 자그마한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먼저 개회하는 사람은 누구냐? 전 총회장이죠. 전 회장이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뭐 그게 무슨 박사학위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 정동수는 여기 말할 때 총회장 장봉생 목사 스스로 회의 직전에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는 신임 총회장인 거죠. 신임 총회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전 총회장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총회장 김종혁 목사가 개회 선언을 했을 때 그 총회에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정동수는 뭐라 했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 400명 가량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위에 이제 기사도 보면은 대적 총대를 보면 1638명 가운데 정족수가 819명이다. 근데 실제 참석인은 792명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게 정동수가 제시한 내용인데,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때,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요 부분인데, 서기 목사님이에요. 서기 목사님께서 회원 전명에서 출석 집계를 보고한 나옵니다. 여기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회 서울총회 1일차 개회, 이 기독교신문 CTV에서 여기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날짜를 보면 2025년 9월 22일자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이때의 동영상에 보면, 첫날 동영상이죠. 보면 총회장이 뭐라 했냐면은, 발언하실 분이 1600명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만큼 많으니까 발언을 딱 일목요연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기 목사님께서 이게
최종 집계를 해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노회 163개 노회 중에서 161개, 제가 여기 조금 발언을 잘못 들은지 몇 번 들었는데 정확하게 안 했어요. 제가 인식한 바로는 이래요. 그 다음 목사 총대 101명 중에서 여기 161명이 아니고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전체 요건 제가 잘못 적었어요. 160 들을 때 좀 잘못 들었는데 754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장로 총대 818명, 노회 목사 장로 총대 692명. 그렇게 해서 뭐냐? 합히면 뭐예요? 1572명. 그러니까 총회장이 1600명이 계신다. 어림잡아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572명 이렇게 참석을 한 거죠. 그러나 정동수는 뭐라 했습니까? 대적 1638명 가운데 792명이 공식 기록됐다. 잘못된 거죠. 정동수가 엉터리로 말한 거죠. 두 번째 정동수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대회 첫째 날과 속회했을 때 총대수를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 기사에 보면은 총회장 장봉생 목사 이렇게 말했을 때는 언제냐? 개회할 때의 성수가 아니라 정족수가 아니라 속회했을 때의 총대수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회의 정족수, 개회에 필요한 정족수하고 속회한 참여수는 동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수가 뭐라고 했느냐? 해당 총회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불법 회의였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 개회 시에 출석 숫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거는 여기 지금 여기 목사님께서 분명하게 발표를 한 거란 말이에요. 1572명. 요 제가 요 조금 잘못 알아들어서 숫자가 조금 차이 날 수도 있지만은 1572명 요에 이제 제가 계산한 바로는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제가 여기 유튜브를 조금 잘못 들어서 소리가 불분명한 부분을 제가 잘못 들어서 계산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숫자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런 정동수의 주장은 그 출처가 뭐냐 할 때 리폼드 뉴스 기사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리폼드 뉴스 이 제목을 보시면 110회 동해 재판국 판결 30건 모두 채용 확정 모두 무효 사유 보면 발생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재적 확인이 792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셋째 날 재석 확인으로 아마 그렇게 보고 있고 첫째 날은 뭐예요? 개회 성수는 뭐라고요? 1572명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러면 정동수의 그 신청해 놓은 것이 이 말하듯이 정수가 이 2025 합 130 이 무효 소명서가 벌써 타당성을 잃는 거죠. 그럼 여기 리폼드 뉴스에 나오는 소재일 박사의 의견을 보면 어떻습니까? 소재일 박사님이 한국교회법 연구소 소장이고 법학 박사이십니다. 민법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밑에 기사 밑에 소개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여기 보면은 리폼드 뉴스에 여기 제가 거짓말 이렇게 제목이 이렇다 했잖아요. 이 제목에서 소재일 박사님의 의견이 게재되어 있어요. 그럼 소재일 박사님의 오류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판시의 오류예요. 여기 정동수도 여기에 이제 그 말할 때 법리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법리적 근거를 말할 때 내려와서 여기 법리적 근거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소재일 박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정동수가 인용한 그 2024 카합 여기 딱 그대로 나오는 거죠. 소재일 박사님께서는 제자학교회를 예시로 말했어요. 제자학교회는 여기 이제 글이 쭉 있지만 이게 뭐냐면은 한서 노예에 속한 것이냐 서한서 노예에 속해야 되느냐 또 이제 뭐 그런 문제인데 그런 지당회장을 파송해서 적법한 절차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 의사 의결 정족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은 여기 뭐 말이 여기 쭉 길어봤자 그냥 굳이 그 의미가 없고 뭐 굳이 다 알 필요도 없고 그죠? 핵심이 뭐냐? 딱 보면은 이 제자교회권은 뭐냐면은 제자교회권은 그 의사의결 정족수가 교회 정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정관 여러분 교회 정관 한번 보십시오. 교회 정관을 보시면 대부분은 뭐냐면은 맨 끝에 여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거는 어, 만국통상법을 따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만국통상법에 대부분 준하는 대로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도 보고 이게 타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교회는 제자교회는 그 대신에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규정이 뭐냐? 교회 정관에 의사의결 정족수를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은 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의사의결 정족수를 정해놓지 않는 건 뭐냐면은 만국통상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만국통상법은 뭐냐? 의사의결 정족수는 출석한 회원수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국회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기 제자교회는 교회 정관에 의사의결 정족수를 정해놨어요. 3분이 돼야 된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아마 3분이 맞을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제 할 건데 여기에는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 말했잖아요. 여기 나오네요. 의사의결 정족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재적교인의 3분의 이상이 찬성에 한 결의를 필요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하냐. 이러지 못하면 3분이 안 되면 그 상태로 원래 종전의 교단에 소속된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의사의결 정족수예요. 이해가 좀 처음에는 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뭐 회의에 관한 이런 논의를 우리가 뭐 막 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러나 합동총회는 뭐냐? 합동총회는 여기 제자교회처럼 교회 정관의 의사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여기 제자교회가 말한 것처럼 뭐예요? 의사의결이 제적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이게 없어요. 합동총회는 헌법에 그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 정관은 이단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합동총회는요. 대외 정족수에 대해서는 명시를 했지만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소재열 박사님이 제시한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제자교회는 뭐예요? 그 정관에 의결 정족수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합동총회는 어떻다고요? 그 의결 정족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제가 두 번째, 그러니까 소재열 박사님의 오류는 그런 뭐냐 했을 때 합동의 헌법과 의결 정족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판단 오류가 일어났다. 이게 두 번째 오류예요. 그러니까 합동은 앞서 말했듯이 뭐예요? 의결 정족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이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정족수는 회의 성립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개회 성수죠. 의결 정족수는 뭐냐? 안건 가결에 필요한 최소 찬성 인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개회는 아니 우리 회원에 어느 정도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이게 회의가 되는 거지. 과반수도 참석 안 했는데 어떻게 회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의결 정족수는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로 하는 거. 그러니까 참석자의 과반수. 의사 정족수, 개회 성수는 뭐예요? 전체 재적의 과반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도젤 박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판단에 오류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 소재일 박사님이 소개한 여기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결의 개시 제4장 제86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의장은 표결 전에 회원 수를 점검해야 한다. 표결의 대상이 되는 내용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죠. 다만 회원들이 그 표결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에 관해서 표결하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그게 이게 이런 글로 우리가 이런 사안으로 표결을 합니다라고 설명해야 되고, 그런데 회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럼 굳이 설명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예요? 회원 수를 점검해야 된다. 이 회원 수가 여기는 지금 의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개회하는 회원 수냐, 그리고 개회하고 속회의 회원 수냐,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분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전의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헌법, 그러니까 2018년 10월 30일에 개정된 헌법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이거죠. 의결 정족수가 명시되지 않은 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만국통상법에 따른다. 굳이 다 이해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거에 관해서는 굳이 명시적으로 우리가 표결을 할 때는 출석인은 과반수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국통상법은 뭐라고요? 출석자의 과반수다 이 말이에요. 출석자. 전체 재적의 과반수가 아니고 전체 재적의 출석의 과반수는 개회의 성수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총회가 아니라도 만국통상법이라 했으니까 여기 나무법무사 합동사무소 여기서 가져온 글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나무법무사 합동사무소만이 아니고 이런 이 문화는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단체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출석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 이런 거예요. 그러나 현행상법은 특별결의든 보통결의든 과반수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 정족수 제도를 폐지하고 의결 정족수 제도만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원칙이 과반수 출석에, 그러니까 의사 정족수가 출석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결의할 때, 그러니까 여기 표결할 때 뭐예요? 과반수 출석에 또 과반수 찬성,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 여기 보면은 개정헌법, 여기는 이제 소재일 박사님이나 헌법책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공회의 성수, 앞서 말했듯이 뭐랬죠? 도회의 과반수, 옥사총대, 장로의 과반수 출석하면 대회의 성수가 되고 일반 회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뭘부터 시작해요? 선거부터 딱 하는 거죠. 그래야 신임 총회장이 또 총회를 속회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를 개회한 후에는 경회를 하고 속회를 하고, 회회는 언제 합니까? 마지막 날에 하는 거예요. 회회하면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이단 결의뿐만 아니라 여러 총회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마쳐야 폐회를 하는 거지. 선거만 하고 폐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몇 명이 참석하였으므로 개회 선언합니다. 총회장이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선거해야 된다. 그런데 선거하기 전에 잠시 화장실 다녀오도록 쉬는 시간을 가지겠다. 그럼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할 때는 뭐예요? 속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개회의 성수가 이 속회, 정회했을 때 속회의 성수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의결 정적수 핵심은 뭐라고요? 출석자의 과반수다. 도젤 박사님의 오류는 뭐라고요? 총회의 개회와 여기 리폼드 뉴스에 나오는 여기 문구예요. 뭐라고요?
총회 개회와 속회의 의사 정족수는 819명이다. 이게 오류가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총회 개회는 벌써 몇 명이었어요? 총회 개회는 내려왔어. 총회 개회 성수는 뭐예요? 제가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저 위에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총회 개회 성수는 뭐였어요? 1572명. 숫자가 제가 대충 150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500명이 넘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소재일 박사님께서 총회의 개회와 속회했을 때 정족수, 속회했을 때는 819명이었겠죠. 그러나 총회 개회는 1527명.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달되었다고 해서 개회와 속회의 하자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일 박사님의 오류는 개회의 성수와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를 같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뭐예요? 1572명이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투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2단 결의에 대해서 정동수뿐만 아니고 다른 2단 결의를 할 때 투표가 없었어요. 투표는 그럼 언제 할까요? 이의가 있을 시에 그럼 투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이의가 없었어요. 그걸 여기 이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들어볼까요? 제청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부 묻습니다. 가하시면 하십시오. 부하면 안 하십시오. 이 장면에서 아무 말도 없습니다. 서울 강남로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의도 없었고 거기에서 또 투표하고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받고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자의 만장일치로 받았어요. 정족수를 논할 일이 아닌 거죠. 여기 이걸 띄워줬다니까요. 제가 이게 다 보여드리지 않아서 그런데 이거를 화면에 보여주면서 8분 3초부터 총회장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전체 일괄 받기로 동의하십니까? 대청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군중에서 답했고, 그러니까 총대들이 답했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가부 묻겠습니다.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예 하고 부하면 아니라 하십시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총회장이 의사봉 두드리고 결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 처음으로 돌아왔어. 정동수의 2단 결의, 그러니까 합동총회 110회 총회의 정동수 2단 결의는 무효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동수의 결의 무효 소송은 뭐예요? 뭐에 대한 오류겠습니까? 개회 성수와 속회 성수의 이 정족수가 차이가 있다. 그리고 투표 안 했다.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도재일 목사님께서 제시한 제작교회와 지금 예장 합동 110회 총회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제작교회는 뭐라 했어요? 제작교회는 정관의 의사 결정을 할 때 3분의 2가 돼야 된다. 그렇게 정해 놓은 거고 합동총회는 헌법에 그런 명시적으로 그와 같은 의사 정족수가 제적의 3분의 2가 돼야 된다. 이게 없어요. 없다는 건 뭐라 했어요? 만국통상법에 따른다. 만국통상법은 뭐다? 출석한 일원의 가반수다. 이게 원리예요. 제2의. 그런 까닭에 정동수가 말한 2단 결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것입니다. 또 여기 법정 공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견해로는 이런 소재일 박사님의 제시한 내용, 여기에 이제 그 제작교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그런 개회와 속회 시의 정족수의 오류다. 그리고 분명히 개회했을 때는 1527명이었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지금 첨예한 관심들 속에서 정동수의 2단 결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